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경기도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의 박태희 의원입니다. 제가 정치를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일단 제가 저희 지역구에 지금 현재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계신 정성호 예결위원장님 사무실에 한 2006년도 제가 한 하반기부터 비서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비서로 시작을 하면서 한 12년간 비서 수행도 했고 또 비서관도 하면서 지역도 사무국장도 보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를 활동을 하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만 해도 저희 양주가 되게 보수 성향이 강한 동네다 보니까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정말 지방선거나 선거 때마다 이제 후보자 내기를 정말 어려웠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 정성호 국회의원님 모시면서 거의 한 12년 정도 넘게 지역 활동을 하면서 양주의 좀 정치적인 풍토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이나 지역 주민들하고의 스킨십도 이제 자연스럽게 갖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제 정치를 지역에서 제 정치를 할 거라고는 좀 생각은 거의 못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 정성호 의원께서 한번 직접 출마해서 너의 정치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제가 그 제안에 또 한 2, 3일 고민한 것 같아요. 2, 3일 고민하다가 내 정치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독자님들한테 인사드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행률 몇 %라고 하기는 저도 그거는 따져보지 않아갖고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 첫 번째 공약사항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통력 중지 확보 그래서 특히 이제 전철 7호선 도봉선하고 옥전선 연장, 조기 착공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GTX 신호선 내 관련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광역교통, 대중교통, 광역버스 확충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전철 7호선 도봉선 연장 사업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9, 이게 1, 2, 309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209는 지금 착공이 진행됐습니다. 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이고 109하고 309는 지금 지난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갔고요. 지금 겨울이라서 아직 공사는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빠른 시일 내로 착공이 돼서 공사가 시작될 것 같고 그리고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고 지난해 12월에 기본계획 설립 고시가 일단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져 갔고요. 이것도 사업자 선정이 아마 올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설계부터 기본 설계, 시설계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곧 착공이 돼서 2026년 정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옥정하고 포천의 연장, 7호선 연장이 예탑 연재 사업으로 지난해 거의 확정이 됐어요. 지지난해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치르려고 했었는데 아마 다음 달 2월 정도면 다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옥정 포천선도 이제 사업이 좀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역버스 관련된 부분도 지금 현재 양주시에서 잠실역까지 가는 광역교통버스가 운행 중에 있고 또 양주 덕정에서 또 상봉역까지 가는 광역버스도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한 대 더 추가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것도 지금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이게 일단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 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 추진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북부 지역에는 의료 분야 쪽으로 보면 더 그 격차는 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경기 북부 지역에는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병실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도민의 건강이 좀 너무 열악한
사항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경기 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을 추진하려고 일단 집행부에다 일단 제안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경기 의료원이 지금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정말 40년 이상 된 노후화 건물이고 부지도 너무 협소해서 도민들이 이용하기조차 너무 힘든 지역의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의정부 의료원을 좀 예전부터 제 위 때 선배 의원님들 때부터도 계속 요거를 요청을 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경기 의료원 의정부병원을 개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경기 북부에 공공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좀 설립을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동두천, 연천, 뭐 포천, 가평 이쪽에 있는 도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좀 의료기관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좀 그런 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뭐 공공산후조리원이나 뭐 재활병원, 뭐 어린이병원도 같이 이제 포함시켜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근데 그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재활병원이나 어린이병원 같이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일단 포함시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내세웠던 공약들은 뭐 대표적인 공약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하나씩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그 외쪽에 이제 주민 편의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뭐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시설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뭐 저희 정성 국회의원님 뭐 하고 또 시의 이성훈 시장님하고 또 도의회, 시의회 같이 지금 함께 그런 것들 개선하기 위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년 기본소득은 이제 제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하면서 그 관련된 뭐 예산이나 뭐 조례 다 뭐 심의하면서 많은 얘기가 오갔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포함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뭐 전국민 기본소득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저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AI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일자리의 일부분들은 뭐 바뀌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으로도 봐도 우리가 뭐 공장이나 아니면 그 열악한 노동 현장, 뭐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 일자리가 이미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자동화가 되면서 그런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또 앞으로의 어떤 일자리들이 또 없어지고 새롭게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는 일단은 뭐 사회적 보장 제도들이 지금도 잘 갖춰져 있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사회적 보장 제도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좀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저희는 뭐 지금 당장의 뭐 일자리를 걱정하고 기본소득이 뭐 없어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노동 현장에서, 단순 노동 현장에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이나 또 지금 얘기 나온 농민 기본소득 같은 뭐 당장 전국민 기본소득을 하기에는 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를 따져봤을 때는 그는 당장은 뭐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일단 뭐 직업군이나 아니면 세대별로 나누어져서 그한 뭐 범주형 뭐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소득을 시작을 하게 되고 나서 나중에 이게 또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판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교통 인프라들이 이제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뭐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나 GTS-C 뭐 광역철도 사업들, 그리고 뭐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도 이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현안 문제가 양주가 이제 3번 국도를
동쪽과 양주를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하고 서쪽이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쪽과 서쪽의 이제 균형 발전에 저희도 경기도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이 균형 발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양주시 내에서도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동쪽은 뭐 신도시도 조성되고 전철도 들어오고 GTX 신호선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에 반면에 서쪽에는 약간 좀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 발전에 있어서 좀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지금 그 서쪽의 균형 그 발전을 좀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지금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하고 양주의 고속도로를 서쪽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 그리고 주민들을 오랜 소건 사업이었던 30공 국지도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못하던 걸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개통이 된다고 하면 바로 송추 IC에서 외곽순환도로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고속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또 뭐 양주 역세권 개발이나 또 테크노밸리 그리고 은남 산업단지 같은 그런 좀 산업단지들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서 서쪽 지역도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신도시 계획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지금까지 되게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인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동쪽 지역이 이제 커지고 이제 이쪽이 잘 마무리가 돼가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 이제 서쪽에 있는 사업들이 이제는 또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해결할 현안 사업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뭐 미세먼지 또 관련된 또 저희 양주가 이제 약간 분지 형태예요. 근데 공기 순환이 이게 싹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뭐 양주도 그렇지만 포천도 마찬가지고요. 타 지역에서부터 조금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도시가 형성이 돼서 이제 젊은 층의 신혼부부나 젊은 층 가족들이 들어오고 영유아들이 이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저희도 고민 중이고, 네. 마침 이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린 스마트 시티 저희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요거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좀 여건이 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하나씩 잘 되면 지금 양주에서 옥경 신도시나 회천 신도시 같은 신도시들이 계속 뭐 사업들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은남 산업단지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자족 기능이 좀 이제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양주가 신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인구가 유입되는데 이 자족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신도시들이 배드타운 역할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저희 이기 신도시가 특히 그렇잖아요. 배드타운 역할이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 그 한계가 느끼는데, 근데 이 양주의 옥정 신도시나 혜천 신도시도 그 이기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족 기능이 많이 양주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단지들을 통해서 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친환경 그다음에 뭐 그 산업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그 양주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좀 그런 좀 생각으로 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뭐 현재는 뭐 잘 저희가 계획대로 뭐 차질 없이 뭐 추진되고 있는데 근데 지역 주민들이 느끼시는 거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주민들께서는 조금 늦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뭐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대로 좀 하나씩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걸 좀 조금만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네. 그 앞서 그 2019년 7월 전반기 때 네. 상임위 그 보건복지 소속이시잖아요.
그때 그 경기도 정신응급상 대응체제 구축에 관한 조례지정 토론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거와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정신응급상 위기대 그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제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뭐 코로나 이 사태를 겪기 전에 이제 뭐 조현병, 조울증 환자의 뭐 범죄에 대해서 각종 뭐 언론에서 어마어마한 뉴스를 쏟아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건강 이 장애인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정신건강에 대한 그 상당한 국민적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법안이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 분야 쪽에서 활동하시는 또 분을 만나게 돼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뭐 인권 보호나 그분들을 위한 뭐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분들도 이제 정신건강 그 가족 단체가 있는데 그 가족분들이 국회에 계속 요구를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가장 큰 지방단체인 경기도에서 이 제도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어떻겠냐라는 좀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한번 조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막 정말 결사반대,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뭐 제가 낸 조례안은 다 XXX 빨간 줄 찍찍찍 막 그 정도로 심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뭐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뭐 쉽게 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보건복지 2년의 임기 안에는 하자. 근데 뭐 당장 할 거는 한다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래서 가족분들 얘기 듣고, 또 집행부의 의견 듣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현장 전문가분들의 의견 듣고, 뭐 그래서 공청회, 뭐 토론회, 또 코로나가 이제 있을 때는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의견들을 많이 취합하고, 그러다 좀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더라고요. 좁혀지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 안에는 이제 그 위기대응센터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뭔가 이상하다 느꼈을 때 직접 위기대응센터를 가서 그 안에서 잠깐 한 2, 3일 정도 안정을 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고, 그리고 바로 뭐 우리가 강제 입원이나 행정 입원이 아닌 스스로 입원을 판단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과, 그 다음에 좀 쉴 수 있는 뭐 일주일이고 이틀이고 쉴 수 있는 쉼터 설치 운영 관련된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동료 지원가 양성이거든요. 그럼 동료 지원가를 통해서 같이 동료 지원가한테 뭐 자기가 본인이 그동안 뭐 얘기 못했던 부분들도 서로 얘기하고, 뭐 그런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양성을 하자. 동료 지원가는 이제 직접 본인이 정신건강을 앓고 이제 어느 정도의 사회 복귀를 하신 분들이 동료 지원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뭐 그런 양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가족분들이 가장 요구했던 게 그런 뭐 동료 양성가나 동료 지원가 양성이나 이제 위기대응 센터에 관련 쉼터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먼저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셨고, 지금 용인에 있는 경기도 그 정신병원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기대응 센터가. 예, 그래서 지금 뭐 시작이 됐고, 그래서 되게 고마워하시고, 제가 그거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되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정치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제 이제 스타일이 뭐 좀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하나씩 이제 밟아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듣고 또 서로 의견을 조율한다 보니까는 오히려 저한테는 더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조례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제 스스로 칭찬을 한번 했었는데, 예,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더 다른 의원님들이 좀 개정을 해서 또 좀 더 정말 잘 이루어지는 좀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경기 북부가 좀 지금보다 더 큰 발전을 이뤄내려면 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분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걸림돌들이 많잖아요. 해결할 것들이 뭐 법률적인 문제도 그렇고. 일단은 뭐 제일 가장 큰 거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도청의 소재지를 어디다 둘 것인가가 저는 제일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이게 법률이 개정이 된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그런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고양시는 이제 100만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면 100만이 넘어서 특례시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남양주도 지금 100만을 바라보고 커져가고 있고, 제3기 신도시도 조성이 되면 100만이 넘어가기는 뭐 시간 문제인 것 같고, 이런 그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들은 이 분도에 대해서는 큰 지금 뭐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특례시 관련된 게 더 주요 현안이지. 그러고 보면은 일부의 그 지자체들, 그러니까 경기 북부 10개 시군이 똘똘 뭉쳐서 분도를 요구하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의 그 시군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 분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끌고 나가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먼저 하기보다는 시민사회에서 일단은 나서서 시민들, 그러니까 경기 북부권에 있는 북부 도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도민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건의하고 앞장서야 되지 않나. 정치권에서 한다고 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10개 시군의 그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2018년도 저희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2019년 예산 심사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1기 예결위원이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전체 7호선 도봉산 5전 연장선에 이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요. 그 당시에 건설교통위원회, 저는 지금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그 예산을.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마침 또 제가 예결위원이 또 있다 보니까 예결위에 그 예산이 삭감되는 예산이 올라온 걸 보고 이걸 다시 되살려고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좀 약간 좀 의원님들하고의 좀 트러블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또 지역 주민들 간의 또 갈등으로 번지더라고요. 의정부의 그 주민들, 양주의 주민들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자 폭탄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12월 달, 저희가 12월에 예산 심사를 했으니까 12월부터 1월까지 연말 연초를 문자 폭탄에 시달려갖고, 저뿐만 아니라 뭐 그 당시에 이제 계셨던 다른 의원님들도 이제 문자 폭탄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때 그게 너무 힘들었었고, 또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또 예산이 다시 이제 부활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 또 이제 봉합이 됐는데, 지금도 이제 그 의원님하고 이제 뵈면 이제 지금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고 막 그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때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힘든 만큼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진짜 원망스럽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저희가 뭐 그때도 뭐 말씀드렸는데 타당 뭐 당이 다르거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뭐 이해는 하겠지만, 근데 같은 당에
또 의원이고 같은 또 막 인접해 있는 척견 있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고 또 몰랐던 사이도 아니고 예전부터 서로 형 동생하고 알았던 분들인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 그 예산이 이제 다시 부활되면서 잘 봉합이 됐는데 그때가 가장 인상이 깊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의 그 과정들 힘들었지만 나중에 통과가 돼서 가장 뿌듯했고 정치 참 잘 시작했다 라는 생각을 그때가 가장 그 두 가지가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처음에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게 이제 좀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좀 섬기겠다라고 이제 제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도 뭐 같은 생각으로 좀 하려고 해요. 근데 뭐 하다 보면 조금 뭐 흐트러질 수는 있지만 또 다시 마음 잡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또 주민들과 또 집행부 공무원 공직자분들하고의 좀 더 많은 좀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지역이 좀 더 발전되고 또 특히 경기 도민은 물론이고 양주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또 삶의 이로운 정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정성욱 의원님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한테는 정말 지금까지 한 15년, 16년 의원님 모시고 같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인생의 뭐 선배이시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저한테 큰 스승이자 또 아버지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성욱 의원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좀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이제 하나씩 결과가 나오고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분에 대한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이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